저는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8살 지원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항상 결혼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졌던 것 같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이혼의 발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직장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고 심지어 미디어에서도 우리의 이혼을 다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며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저는 오히려 불편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림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뭔가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제 자신도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그리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저 얼굴을 스케치하고 그들의 특징을 그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들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저는 그들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도 저와 비슷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결혼해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 그림들 속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에 빠졌습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속에서 나의 고통도 이해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같은 시간에 지하철에 타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언제나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그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가 지나가는 모습은 항상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알 수 있다면 제 고통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그리면서 그가 저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를 더 알고 싶다는 욕망과 그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그 남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를 그리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남자를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계속 집중하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그리기보다 그 남자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눈빛을 그리며 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그릴 때마다 그는 마치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았고 그에게서 나도 모르게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그리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그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하철에 탔을 때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나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나도 그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었고 그의 슬픔을 나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는 지하철에 탔고 저는 그가 내릴 때까지 계속 그를 그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그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내가 그를 멈춰 세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습을 더 잘 그려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남자와 말할 용기가 없었고 그냥 그가 내릴 때까지 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내리기 전 그는 잠깐 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슬픔과 외로움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더 많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내 상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그의 일상이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찾기 위해 여러 날을 지하철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남자와의 연결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그림 속의 인물이 아니었고, 내가 상상한 이야기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내가 그를 그릴 수 없는 존재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를 계속해서 그리려 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감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그림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그리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내 집착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결은 끝났지만 그가 내게 남긴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흔적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와의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그리며 나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는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남자의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후 저는 여전히 그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그를 그리던 때의 감정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모습을 다시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내 삶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남자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던 한 남자였어요. 그의 모습은 그 남자와 다르지만 그 눈빛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처럼 슬퍼 보였고 그 눈빛 속에서 내가 그리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그림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다시 한번 봐야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알던 고통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또 그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을 그리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의문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또다시 그에게 끌려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을 그리는 동안 나는 무엇인가 다르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 남자에게 느꼈던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나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그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더 복잡해졌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고통은 나에게 전해졌고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삶을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읽을 수 있는 것 같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처럼 혼자였고 나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와 연결되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항상 내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내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며 그와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그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그리면서 그가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갇혀 있었고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를 그리는 것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그의 고통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고 그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나와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며 나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내 고통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지만 나는 그와의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가까워지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며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현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를 그리며 나는 그의 내면에 있는 고통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서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나는 그가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신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면서 나는 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나의 고통도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그를 그릴 때마다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리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그를 그리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그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를 그리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와의 연결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연결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이상 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더 이상 내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후, 나는 다시 내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 대신 내 자신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고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린 그림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그리며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리던 그림 속에서 내가 느낀 고통을 표현하면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느끼면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조금씩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고통을 그리면서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느꼈던 고통을 내 그림 속에서 표현하면서 나는 점점 더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린 그림들은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면서 나는 여전히 그와의 연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그림 속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살아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그리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 고통도 조금씩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리던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며 내가 느꼈던 고통은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나는 이제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던 시절이 지나고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나는 그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치유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제 끝났지만 그를 통해 나는 내 감정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후 나는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며 고통에 빠지지 않았고 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점점 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슬픔과 고통은 조금씩 사라졌고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내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나 독서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나는 점점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고 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 후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내 삶에 잘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내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결국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었고 내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준 교훈을 바탕으로 나는 더 강해졌고 내 삶에서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그리던 시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감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았고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그림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던 그림들은 이제 내 삶의 일부분이었고 나는 그 그림들을 통해 내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점점 더 나아갔고 내 삶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그림을 통해 나만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나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 같았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며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내 삶에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고 나는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 끝날 즈음, 나는 내 안에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과거를 돌아보며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내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혼란은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할 때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은 여전히 그림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느낄 수 있었고 내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통해 내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단순히 나만의 치유 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그림들을 전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졌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러 왔고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그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나의 그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 그림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그림은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그림에 담으며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를 통해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은 나의 이야기의 일부였고 그 그림들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내 삶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